자,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도움 말씀에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동네병원 김민경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뜨거워서요. 아마 주제를 좀 폭염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폭염과 관련된 폭염. 주제인데요. 예. 그 폭염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실내에 머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예. 네, 거기다 지금이 방학이기 때문에 시원한 방에서 게임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게임 중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 중독. 예. 상당히 위험하죠. 사실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가 오죽했으면 들어갈까 싶기도 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 중독은 아닐 텐데 어떻습니까? 네, 뭐든지 과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또 게임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열리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게이머를 게임 중독자로 부르진 않습니다. 게임 중독은 디지털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 이런 사람들은 잠자는 것, 먹는 것,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게임을 우선으로 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중독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부모와의 갈등이 상당하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설문조사도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상담을 도와주고 심한 경우 병원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최근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15% 정도가 인터넷 중독이고 30%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폰을 통해 게임, 채팅을 하고 음란물에 빠지기도 하죠. 남자들이 대부분 게임을, 여성은 채팅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게임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입시 경쟁에 너무 지친 나머지 좀 스트레스 해소 차원으로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 그런 분석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도피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술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과 그래서 좀 다른 건데요. 술처럼 오래 많이 마셔서 중독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힘든 환경과 스트레스, 충격 등으로 인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죠. 집에 가면 부모님들 관계가 좋지 않아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할 때 인터넷 공간이나 게임이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아주 오랜 동안 시간을 투자해도 쉽게 성적이 오르지 않지만 네. 게임은 단숨에 스트레스가 날아갈 정도로 결과가 나옵니다. 가상 공간에서 자존심도 회복하고 신이 나는 거죠. 예. 이런 중독은 뇌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건데요. 도파민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호르몬인데 그만큼 현대인, 청소년들이 불행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OECD에서 발표한 아동 및 청소년 행복 지수를 보면 조사국인 2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였거든요. 예.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 과도하게 경쟁에 시달리고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인터넷, 게임 등의 자극을 통해 도파민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보상이 돼서 행복해지면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즉각적인 자극이 자꾸 반복되면 뇌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네. 과도한 자극은 뇌를 망가뜨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다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죠. 소리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뇌를 많이 자극합니다. 자극적인 게임이나 TV를 보다 보면 잠이 더 달아나는데 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잠을 청하면 잠이 더 잘 오는 원리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죠.
올림픽 수영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구 둘레를 몇 바퀴 연습했다는 선수도 있는데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 계획하고 인내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 즉각적인 만족을 위한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오히려 도파민을 많이 써버려 고갈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은 뇌 발달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기인데요. 네. 이때 잘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부족하게 돼서 충동적이고 무기력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위험성을 잘 들었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을 좀 치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방도 좋고요. 네. 네, 게임 그렇습니다. 중독이 꼭 나쁘다고만은 뭐 전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중독까지 가기 이전으로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게임을 하는 행동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과 부모님, 아이들과 선생님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게임을 하게 된 원인이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친구 사이에서의 소외감 이런 문제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무조건 딱 게임을 중지한다든지 강압적으로 대하게 되면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과다인지 중독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독 수준이 아니라면 습관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못하게 하면 무기력해져서 매우 우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건데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평소 얼마나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나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심하지 않을 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하는 대신에 실컷 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해두고 예. 차츰 시간을 조절해 볼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가 함께 계획을 짜는 것인데 굉장히 단순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을 하는 와중에 사실 뭐 전문가들이야 이렇게 좀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장 게임 그만두게 하고 공부 책을 보게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할 텐데 이게 잘 좀 청소년기에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으로